많은 사람들이 파이어족을 갈망하죠. 파이어족이 뭡니까? 경제적 자립의 FI와 조기 은퇴 RE, 족의 합성어로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자발적 조기 은퇴를 이룬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막상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여행만 다니면서 사는 삶을 살면 다시 일을 하고 싶어진다고 해요. 아직 우리가 경제적 자유의 영역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 건데, 어쩌면 우리가 쫓고 있는 행복이란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삶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한 리서치 조사에서 70대 노인들에게 가고 싶은 나라, 먹고 싶은 음식, 즐기고 싶은 것들을 물어본 결과 의외의 답이 나왔는데요. 어르신들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은 몰디브 가서 모히또 마시면서 힐링을 하는 것이 아닌 하루라도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관련된 책들을 읽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동산 투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직도 정확한 답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 부동산 투자 왜 농부처럼 해야 하는가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에게는 부동산 투자 왜 농부처럼 해야 하는가 이 책을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는 거야, 떨어진다는 거야, 어디 사면 돼? 너 부동산 잘 알잖아, 하나 찍어줘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부동산이 오른다, 떨어진다는 얘기를 함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가끔 점쟁이를 찾아가서 부동산을 사도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 등락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참 많아요.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큰 파도가 왔을 때 얼마나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자산이 튀겨지는 파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찍어만 달라고 하는데 씨앗을 뿌리자마자 다음날 수확할 수 있는 농사는 없습니다. 투자하자마자 곧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은 나한테 쉽게 오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는 투자할 돈만 있으면 쉽게 당첨될 수 있는 복권으로 여깁니다. 이 책은 농부처럼 꾸준히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파이어족이 뭡니까? Financial Independence의 FI와 Retire Early의 RE, 족의 합성어로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자발적 조기 은퇴를 이룬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막상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여행만 다니면서 사는 삶을 살면 다시 일을 하고 싶어진다고 해요. 아직 우리가 경제적 자유의 영역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 건데, 어쩌면 우리가 쫓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리서치 조사에서 70대 노인들에게 가고 싶은 나라, 먹고 싶은 음식, 즐기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물어본 결과 의외의 답이 나왔는데요. 어르신들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은 하루라도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관련된 책들을 읽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을 하기 싫어서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이 나중에는 정말 하고 싶어진다는 게 말이죠. 책에서 좋은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부동산과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주식은 내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 채 그 회사의 경영진만 믿고 있어야 하는 반면, 부동산은 인테리어 공사, 임차인 및 용도 변경 등 나의 능력에 따라 가치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자산입니다. 농부의 투자 방식은 땅에 씨를 뿌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곡식을 얻는 것이고, 사냥꾼의 투자 방식은 총을 메고 산에 올라 종일 토끼몰이를 하면서 사냥감을 즉각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사냥은 그날의 운이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사냥꾼이라 할지라도 허탕을 치면 그날은 굶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농사는 여러 작물을 키우며 날씨가 좋든 나쁘든 시간만 지나면 어느 정도의 수확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냥으로 대박을 터뜨리기보다는 농사를 짓듯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려면 사장처럼 일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은 회사가 사실상 본인의 것이라고 해도 결코 자신의 자녀를 사회생활 초반부터 높은 자리에 앉히지 않죠. 예컨대 재벌가 후계자들은 과장 이하의 직급으로 입사해서 실무를 배우며 어느 정도 조직에 익숙해진 다음 유학을 다녀온 후에 조직장으로 임명하는 등의 절차를 밟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조직과 회사의 구조에 대해서 체득하고 유학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인맥을 쌓은 다음 이를 조직에 적용함으로써
변화와 새로운 세대의 발전을 모색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회사를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개 직원으로서 월급만 받아간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재벌가의 후계자처럼 언젠가 본인이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조직의 장점을 찾아 흡수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쿠팡의 적자는 계획된 것이라고 해요. 적자가 나더라도 노하우를 쌓고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투자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윤의 추구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모든 사업, 모든 투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되는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데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산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자가 되어야 하나요?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벌면 되나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한 곳에 가서 자신과의 대화를 더 하세요.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예 초연해야 되는 거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나는 부자 안 돼도 돼. 그냥 지금 현재에 만족한다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초연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돈 벌었다는 기사는 클릭을 하고 대박 수익률 부동산 2배, 3배 오른 주식을 못 산 걸 아쉬워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여우의 신포드 같은 거예요. 포도를 따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 신포도라서 손에 넣을 가치가 없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데 여유가 있으면 유튜브 영상 이런 거 안 보죠.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을 엑시트하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여유로운 인생을 살아야 나부터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우리 가족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우리 아이가 골프가 배우고 싶다면 골프를 한번 쳐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죠. 골프는 비싸니까 게이트볼 하라고 할 건가요? 아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보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자가 되려면 우선 부자가 되는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돈을 가져온다, 돈을 불린다, 돈을 가져온다를 봅시다. 우리가 회사에 가서 내 노동력과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죠.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가공하고 포장하고 만들어서 주고 돈을 받습니다. 때론 짜다, 맵다, 탔다, 머리카락이 나왔다, 술 취한 고객한테 욕도 먹어요. 돈을 벌기 위한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돈은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 계속 떠다니고 있어요. 나한테만 없고 돈을 잘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진공청소기로 빨고 있습니다. 돈은 어떤 물줄기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돈맥경화라는 말도 있는데 돈은 맥이란 게 있습니다. 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물줄기를 나에게 오게 하는 겁니다. 돈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뺏거나 땅을 파서 가지고 옵니까? 아니죠. 돈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겁니다. 대부분이 근로자 마인드로 돈은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다리가 한쪽이 부러졌다고 해보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돈은 필요한데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뺏어 오는 걸 하는 사람도 생기죠. 뺏고 훔치는 건 결국 잡혀서 빵에 가서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또 뭡니까?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요. 도와주세요. 박스에 매직으로 써놓고 지하철역 앞에서 구걸을 하는 거죠. 돈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걸 주거나 욕구를 해결해 주거나 가치를 충족시켜줘야 나한테 오는 겁니다. 계속 이 고민을 해야 해요.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편리함을 제공해 줬을 때 나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을 번다가 아니라 돈을 가져온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돈을 불린다죠. 여기서 그렇게 가져온 돈을 차를 산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함부로 소비하면 안 됩니다. 잘 지키면서 불리는 행위를 해야 해요. 로버트 기요사키 4분면 사업 투자 쪽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실 거고 내 회사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처음이나 일에 보람이 있고 일이 행복해서 하는 거지 10년, 20년 해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취업이라는 게 뭡니까? 취업. 워딩이 좀 극단적이긴 한데 취업은 노예로 들어간 거죠. 이게 본질이에요. 그 회사는 언제가 됐든 그만두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을 다닐지 10년을 다닐지 정년을 꽉 채운다고 해도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기 싫어서 낑낑대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언제 그만둘까 고민하는 분들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근데 왜 그만두지 못합니까? 당장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내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순간까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우리 평범한 일반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혹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방법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일해줄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고요. 또 부동산의 매입 방법 중 하나인 부동산 경매는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중 빨간 테두리 있는 영상을 한번 쭉 보시고 부동산 투자, 농사짓듯 해라,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는데요. 거의 한평생을 부동산에 투자해온 여러 채의 빌딩을 가지고 있는 회장님의 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강남에 몇백억짜리 빌딩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 수익을 당신이 스스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나. 그 고민을 진지하게 해본다면 자신이 진짜 부동산 투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될 거야. 남들이 다 오를 때 내 것도 오른다면 그건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저 당연한 현상인 거지. 다 오를 때 내 것만 오르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은가? 부동산 투자하겠다고 한 이상 시장이 호황이든 불황이든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아야 이 시장에서 꾸준히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산이 울면 들이 웃고 들이 울면 산이 웃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산은 산사태의 위험이 있지만 들은 평평하기 때문에 무너질 우려도 없고 오히려 곡식이 잘 자라게 됩니다. 반대로 햇볕이 너무 강하면 넓은 들판은 숨을 곳이 없어 금방 가물 테지만 산은 나무 그늘 아래로 피할 수도 있고 나무의 과실 또한 굵어집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기 위해서는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과 들을 가리지 않고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내공을 단단하게 쌓아 놓아야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농사짓듯 하라, 이 책을 꼭 받고 싶은 이유를 댓글에 적어주시면 10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체인지업 북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솔직하게 리뷰한 후기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